여러분 안녕하세요. 식물보호기사 강사 김희성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부터 공부할 과목 뭐예요? 식물보호기사 실기 뭐예요? 필답형이죠. 여기 써져 있잖아요. 필답형 공부해야 되는데 지금 이번 강의 있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강의 같은 경우에는 제 강의를 들으시지 않을 분들, 그 다음에 들을지 말지 어떤 강의를 들을까 샘플 강의 찾으시는 분들, 또는 강의 들으실 분들, 또는 그냥 준비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들었을 때도 다 도움이 되는 그런 강의로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이거 전체 다 오픈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봐주시면은 아마 실기시험 공부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 식물보호 기사에서도 말씀드렸고 다른 기사에서도 다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이 오리엔테이션 강의가 가장 중요하다. 모든 강의 통틀어서. 제가 1강부터 해서 몇 시간까지 찍겠죠. 그쵸? 그 몇 시간까지 찍은 것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이 오리엔테이션 강의입니다. 왜요? 여러분들한테 공부의 방향성 잡아드릴 거예요. 공부의 방향성을 잡아드릴 건데 지금 이 식물보호기사 실기가 공부의 방향성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시험이 바뀌었죠. 전에는 작업형이었어요. 작업형이었다가 지금 뭘로 바뀌었죠? 필답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번에 뭐 했어요? 작업형 때. 작업형 때 원래 DVD 사진 보고 맞추는 거, 병해 보고 병에 뭔지 맞추는 거, 충해 보고 해충 보고 무슨 해충인지 맞추는 거, 그 다음에 잡초 보고 맞추는 거, 병원균 보고 맞추는 거, 이런 DVD 있었고, 그 다음에 농약 희석하는 거 있었고, 현미경으로 해가지고 응애랑 총체벌레랑 진딧물 보는 거 있었고, 그 다음에 깻잎에다가 병반 주어진 다음에 그 병반 잘라내는 과정 보는 거 있었고, 그쵸? 이렇게 작업형이 있었는데 원래 기존의 작업형 같은 경우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한 번 정도만 연습하면은 바로 합격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쉬웠습니다. 그 정도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쉬웠는데 지금 이게 필답형으로 바뀌면서 굉장히 까다로워졌어요. 굉장히 까다로워졌습니다.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공부로 풀어나가야 될지, 여러분들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지금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은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데요.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은 아무 자료나 받아서 공부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그런 거 지금 다 멈추시고 제 강의 듣고 나서 그 다음에 방향성 잡고 나서 공부하시라는 겁니다. 혼자 하시는 분들도 특히. 자, 그러면은 일단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게 이 실기가 지금 1년 됐죠? 1년. 실기가 나온 지가 1년 됐어요. 2023년도 1회차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사 같은 경우에는 1회, 2회, 3회가 실시가 됐고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1회, 2회, 4회가 실시가 됐어요. 총 6번이 실시가 됐죠. 총 6번이면은 우리가 한 회당 15문제이기 때문에 총 몇 문제가 나온 거예요, 이게? 총 지금 보시면은 90문제인가요? 45, 40 하니까 총 90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자, 90문제가 나왔어요. 기사시험은 산업인력공단에서 보는 기사시험, 산업기사, 기능사 시험은 필기든 실기든 뭐냐면은 문제은행식이에요. 문제은행이 여러분들 뭔지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필기 때 설명을 드렸는데 산업인력공단에서 은행처럼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있고 여기서 랜덤으로 해서 내는 거예요. 랜덤으로 해서 내는 형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출문제를 공부를 하는 거예요. 왜요? 기출문제가 나왔다가 다시 안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시 들어갑니다. 다시 들어가서 다음 회차에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우리가 공부하는 거였는데 지금 보시면은 90문제잖아요. 90문제. 근데 제가 추측을 하건데 이미 문제가 한 400에서 500문제는 이미 이 문제은행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90문제 풀어봤으니까 90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고 이건 오픈이 되어 있으니까 그럼 나머지 한 400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하는지 이 문제가 좀 심각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 400문제를 우리가 알아낼 것이냐. 지금 이 부분이 포인트예요. 어떻게 알아낼 것이냐. 제가 이거를 서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로 설명드릴 거 뭐냐. 지금 실기가 많이 어려워졌다. 이걸 좀 제가 데이터로 보여드릴게요. 합격률입니다. 합격률로 가장 잘 볼 수가 있죠. 2023년도 1회, 2회, 3회 이렇게 받고 합격률, 필기는 보지 않겠습니다. 필기는 한 50% 정도고 자, 실기 같은 경우에는 1회가 14.2% 나왔어요. 1,004명이 쳤는데 1,004명이 쳤는데 143명이 붙었습니다. 엄청나죠? 14%면요, 여러분들 전기기사 아시죠? 기사 중에 기사 중에서 가장 어려운 전기기사, 가장 많이 보고 가장 어렵다는 그 전기기사 실기가 어려웠을 때가 15점 몇 %예요.
그러니까 이 14%면은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여러분 필기랑 실기를 같은 성산에서 보시면 안 됩니다. 실기는 필기를 합격하신 분들이 보는 거고 실기를 떨어졌던 분들이 또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별되신 분들이 보는 거기 때문에 실기 합격률이 조금 더 낮다고 보시면 돼요. 기존에 나와 있는 거면은 더 필기랑 비교했을 땐 더 낮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4.2%입니다. 굉장히 낮은 수치였죠. 그리고 나서 2회차 때 봤는데 2회차 때 보시면은 응시생이 늘었어요. 왜 늘었을까요? 여기서 불합격하신 분들 같이 보신 거예요. 보통 2회차가 가장 사람이 적거든요.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늘어났고 합격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1100명이 봤는데 700명이 붙었어요. 약 60.4% 정도 되고 이 60%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안 되고 이때 불합격하신 분들 이 대거 투입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2번 공부하신 분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1회차로 가져와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고 보면은 1회차 가져와서 생각해보면 한 45% 정도의 난이도가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세 번째 난이도 어떻게 나왔냐면은 35.7% 나왔습니다. 3회차 이거 기사 기준이에요. 35.7% 정도가 나왔다. 그래서 평균값을 내보면은 한 35에서 40% 정도 될 것 같은데 한 35%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5%면은 어려운 편인 거예요. 어려운 편인 거고 지금 보시면은 그동안 실기가 물론 2022년, 23년에 가서 24년은 지금 이것 때문에 좀 낮아지는 경우가 있지만 21년, 20년 그리고 그 전에도 계속 50%가 넘었어요. 한 60% 정도 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30% 정도대로 바꾼다는 겁니다. 자,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들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워졌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가셔야 돼요. 이게 시험 공부가 이거 되게 쉬운 거야 라고 하고 접근하는 거랑 어려운 거라고 하고 접근하는 거랑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어떨 때는 쉬운 거야 하고 접근할 때가 더 공부가 잘 될 때가 있어요. 쉽게 그냥 거리낌 없이 해버리거든요. 근데 어렵다고 하면은 뭔가 조금 세밀한 것도 잡고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외울 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외울 거 많기 때문에 일단 마음가짐 자체를 조금 어려운 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시자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 공부 조금 더 진득히 할 수가 있어요. 자, 합격률 말씀드렸고 자, 이제 합격률 말씀드렸으니까 뭐 해야 되죠? 이제 본격적으로 기출을 분석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제가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그쵸? 이거는 분석하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강사마다 다를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저는 이렇게 분석을 했다는 겁니다. 자, 보여드리면 첫 번째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무슨 기출이냐면은 타기사랑 겹치는 문제. 타기사 겹치는 문제. 타기사라면은 이 식물보호기사랑 비슷한 기사 뭐가 있어요? 조경기사, 산림기사, 종자기사, 유기농업기사. 대표적으로 이렇게 4가지가 있고요. 그 중에서 제가 나머지 조경기사나 산림기사 문제를 보니까 걔네는 결이 다르더라고요. 아예 여기 나올 것 같지가 않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쵸? 결이 다른 그런 문제였고 그나마 좀 비슷한 게 이 종자기사랑 유기농업기사였고 그 중에서도 유기농업기사가 굉장히 좀 비슷했어요. 시험 범위 자체가. 이 재배법에 있는 부분이랑 유기농업기사 있는 부분이랑 좀 시험 범위가 비슷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농업한다는 농업한다는 것 자체가 재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슷할 수밖에 없긴 한데 그래서 요 녀석들의 문제들을 실제 기출 문제들을 가지고 제가 2016년부터 2020년도 문제들을 가지고 실제 식물보호기사 나왔던 문제들이랑 대조를 해봤습니다. 대조를 해보니까 종자기사에서 에게 2문제밖에 안 나왔더라고요. 2문제 뭐 나왔냐? 바깥채소 접목했을 때 뭐 장점 이런 거 나왔었고 그다음에 작휴법인데 성유법이랑 휴파법 뭐 이거 나왔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거 문제 나왔어요. 그거 문제 딱 2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안 나왔습니다. 진짜 아이러니하게 그 다음에 아예 안 나왔는데 그 다음에 유기농업기사도 말씀드리면 유기농업기사는 더 웃긴 게 아예 없었어요. 16년도부터 22년도까지 아예 은근히 유기농업이라는 게 유기농업 관련된 문제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유기농업 관련된 문제들은 이 재배학에 나올 확률이 굉장히 적거든요. 물론 아주 극소수 몇 문제는 있겠죠. 하지만 이 재배학에서 나올 확률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우리가 유기농업 기사를 실제 문제를 보니까 유기농업 기사 기출을 막 그렇게 열성적으로 풀 필요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자, 타기사랑 종자기사, 유기농업기사랑 식물보호기사랑 대조를 해보니까 막상 겹치는 문제가 별로 없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만 이거는 우리가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종자기사랑 유기농업기사에서 나왔던 기출 어디 있어?
기출의 출제 방식은 참고를 하자. 기출이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 뭐 단답식으로 출제되는지, 보기에서 골라서 하는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출제 방식은 우리가 참고를 하되 이 녀석들만 공부를 하기에는 이 녀석들의 기출만 엄청 막 풀어 제끼고 기존에 나왔던 기출만 풀어 제끼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강의에서는 다룰 거예요. 강의에서는 그냥 참고사항으로 유기농업기사 때 이때 나왔습니다. 종자기사 때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미 정리는 끝낸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긴 할 건데 거기에 목매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셨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과목별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과목별로 몇 문제씩 나왔나 좀 분석을 해봤고 첫 번째 재배학이 가장 많이 나왔어요. 당연하죠. 재배학은 가장 농업의 기본이 되는 학문이기 때문에 재배학이 약 58%, 반 이상이 재배학이 나왔고 그 다음에 농약학, 해충학, 병리학 순으로 나왔는데 제가 이거 세 개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은 농약학은 고정적으로 나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농약량을 계산하는 거랑 농약을 분류하는 거. 이거 두 문제는 그냥 고정적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해충 맞추는 거 한 문제 고정적으로 나왔고요. 자, 병리학. 병에 맞추는 거 한 문제 고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자, 지금 총 4문제죠. 4문제인데 6회에 걸쳐서 다 나왔습니다. 총 24문제가 여기서 빠지는 거예요. 24문제를 한번 빼볼까요? 얘 12문제 빼면은 7문제. 맞죠? 자, 그럼 6문제 빼면 10문제. 자, 얘는 6문제. 그래서 24문제를 뺀 전체의 재배학의 우리가 퍼센테이지를 보니까 얘가 80% 이상까지도 올라간다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셨죠? 80% 이상까지도 올라가더라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 여러분들 무조건 재배학을 하셔야 되고 재배학을 안 하고 나머지로 승부 볼 거라고 하면은 승부를 볼 수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무조건 여러분들은 재배학을 하셔야지 합격을 하신다는 겁니다. 무조건. 재배학은 무조건 해야 된다. 근데 오케이. 재배학은 무조건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네를 어떻게 공부를 접근해야 되느냐 첫 번째 봤는데 농약학, 해충학, 병리학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한번 볼게요. 자, 해충학, 병리학, 농약학 중 재배학에 속한 부분은 재배학 기준에 따라서 공부를 진행하면 되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제가 이따가 이 재배학의 기준이 되는 교재를 하나 설명을 드릴 거예요. 교재 설명을 드릴 거고 그 교재에서 나온 내용들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강의도 그렇게 준비했고요. 자, 어쨌든 그 교재 안에 재배학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이 해충학, 병리학, 농약학 파트도 어느 정도 들어가 있더라. 어쨌든 재배에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낸 문제들도 있더라. 그게 한 3분의 1 정도 됐어요, 전체. 이 농약학, 해충학, 병리학 총 합친 거에 한 3분의 1 정도가 이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 재배학의 재배학 그 주교재에서 한 3분의 1 정도 나오더라. 그러면은 이 3분의 1도 지금 해결이 된 거예요. 거기서 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그냥 인터넷 검색하셔서 개방된 자료를 참고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농약학, 병리학, 해충학은 정말 다행인 게 뭐냐면은 정말 다행인 게 이게 학문이 중구난방으로 막 퍼져 있지 않아요. 다르게 막 퍼져 있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그래도 정립이 돼가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물론 아직 연구가 많이 필요한 상태긴 한데 지금 연구가 된 것들은 이렇게 하나씩 정립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재배학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이 재배학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농경사회가 신석기 시대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때부터 재배가 시작이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신석기 시대부터 제대로 한 거는 자, 신석기 시대가 기원전 8,000년 전입니다. 그리고 지금 기원 후 2,000년이죠. 그러니까 합치면은 10,000년 전이에요. 10,000년 전. 10,000년 전부터 이게 재배가 되어 왔기 때문에 지역마다 다 특색이 다르고요. 학자마다 다르고 논문마다 다르고 교재마다 다 달라요. 하나를 설명해도 다 다르게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재배학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공부하는데 가장 어려운 문제점이에요. 자, 또 두 번째, 재배학은 범위가 너무 광범위합니다. 지금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게 뭔가 아시죠? 여러분들. 이거 뭐 제대로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어쨌든 여러분들 강의 준비를 하려면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 중에 한 중분류 정도 되는데 중분류만 해도 지금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범위가 넓다는 겁니다. 같은 주제에서 많은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그 같은 문제만 열심히 집중해서 풀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곳저곳에서 지금 막 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다. 자, 학자들, 교재들마다, 논문마다 다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데 범위는 광범위해. 그때부터 이제 머리 아픈 겁니다. 야, 그러면은 우리 어떤 학자를 기준으로, 어떤 교재를 기준으로, 어떤 논문을 기준으로 우리 공부해야 돼?
라는 질문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쵸? 제가 이거를 하나하나 다 대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다 대조를 해보니까 시험에 출제되는 기준이 되는 교재가 있더라고요. 교재가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 교재 이제 막 짬뽕해서 낼 수도 있을 줄 알았어요. 그렇게 내면은 불리한 거는 사실 산업인력공단 측이긴 한데 그럴 수도 있을 줄 알았는데 다행히도 한 권에서 다 냈더라고요. 한 권에서 다 냈더라. 그걸 저는 주교재로 여러분들 설명을 드릴 겁니다. 물론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제 강의 자료로 공부하시면 되는데 지금 필답형 공부하시느라 굉장히 답답해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을 위해서 지금 먼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강의 자료가 어차피 이 주교재에서 가공을 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강의 자료로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됩니다. 뭔지 아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삼고 재배학 원론인데 이게 재배학의 바이블 도서예요. 바이블이 되는 그런 도서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지금 모든 문제가 나왔어요. 삼고 재배학 원론 주교재로 사용하시면 되고 지금 현재 식물보호기사 실기 출제 기준이 되는 것으로 강하게 추정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거의 확신되는 도서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누군가 학생이 이의 제기를 했어. 이의 제기를 했는데 시험 출제자분이 만약에 내 뇌에서 나온 내용으로 그대로 시험을 냈다. 또는 오케이. 내 뇌에서 나온 내용으로 그대로 시험을 냈어요. 그러면은 내 뇌가 착오를 일으킬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내 뇌가 기억하는 것은 내가 본 논문에 한해서 기억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거 말고 다른 논문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부터는 이 논문은 왜 아니냐라는 이렇게 굉장히 커질 수가 있어요. 판이 커질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냥 한 권으로 다 내버리는 거예요. 여기 안에서. 우리 여기 이거 기본서잖아. 재배학 바이블에서 냈어. 예를 들어서 이 문제 이거 아닌데요 하면은 야 한번 봐봐 너. 387페이지에 세 번째 줄 봐봐. 그렇게 적혀 있지? 이의 제기는 끝나는 겁니다. 뭔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산업인력공단에서도 큰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면서도 최대한 정확한 내용을 담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서에서 나오는 게 맞아요. 기본서에 맞습니다. 여기서 낸 거는 잘 한 거예요. 여기서 내는 게 맞는 거고. 자, 어쨌든 여러분들은 요거를 공부하시면 된다. 제 강의를 듣지 않고 독학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요약본을 만드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434페이지 정도 돼요. 434페이지 정도 되고 모든 재배학 관련 수험서의 기초가 되는 도서입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나오는 수험서들 있잖아요. 재배학 관련된 수험서, 뭐 7급 농업직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은 농촌지도사 같은 거 그런 거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특화된 이런 교재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교재들의 기초가 되는 게 다 이런 것들이에요. 요거. 삼고 재배학 원론. 자, 시험 출제 예상 문제가 가장 최적화되어서 실려 있는 도서. 자, 이거는 제가 바로 다음에 다른 교재랑 비교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왜 이거를 주교재로 가져왔는지. 왜 이걸 주교재로 가져왔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만 기본서다 보니까 시험에 나오지 않을 만한 내용들도 많이 실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학교 다녔었을 때 기본서 공부하시다 보면 이런 거 많이 나오죠. 뭐 연구를 해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이 값이 나왔으니까 우리는 이것으로 도출을 했다.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 실험 값이 나올까요? 그 실험에 대한 내용이? 당연히 안 나오죠. 당연히 안 나옵니다. 당연히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걸러서 들을 줄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걸러서 보실 줄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든 기본서들이 그러하듯이 가독성이 좋지가 않습니다. 여기 이게 이제 학문사에서 나온 건데 학문사 책이 다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자, 지금 보시면은 글씨가 이제 조금 하죠. 대학교 때 이게 좀 크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보이실지 안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글씨가 굉장히 작습니다. 작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독성이 좀 떨어지죠. 요즘에 이제 막 가공해서 나오는 것들에 비하면은 가독성은 좀 떨어지는 편이 있지만 내용 자체는 굉장히 충실하고요. 시험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럴 수 있습니다. 아, 선생님, 가독성도 안 좋고 시험에 나오지 않을 만한 내용들도 막 나오는데 그러면은 좀 보기 쉬운 건 없어요? 있어요. 보기 쉬운 것도 있는데 그게 뭐냐? 자, 요거 재배학 원론인데 이건 어디 거냐면은 방송통신대학 거, 방통대 거. 방통대 재배학 원론이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참고교재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교재. 자, 일단 요거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다른 수험서들이랑은 다른 점 뭐냐? 이건 아까 그 3고 재배학 원론에서 90% 이상 내용이 실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하고 참고교재로 그래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이 교재 특징은
시중 교재 중 삼고 재배학의 내용을 가장 충실하게 담았습니다. 379페이지고 아까 전보다 한 60페이지 정도 줄어들었죠. 그 다음에 삼고 재배학보다 인쇄 용지랑 가독성이 좋아요. 자, 보시면은 일단 이게 3고고 저 어디 있어? 이 초록색이 3고고 지금 보이시죠? 뒤에 있는 게 요거예요. 방통대 건데 이 정도가 커요. 이렇게 방통대 게 이렇게 큽니다. 얘보다 훨씬 크고 지금 보시면은 인쇄 용지 제가 절대 책 홍보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하시라고 그 말씀드린 거 책 홍보 절대 아니에요. 진짜 이 사람 아예 모릅니다. 이분들. 자, 이거 좀 크고 그 다음에 글자도 좀 큽니다. 자, 보시면은 아까 전보다 글자도 좀 커요. 글자도 좀 크고 인쇄 용지도 넘기기가 좀 좋다. 이거 지금 그 향문사 같은 경우에는 넘기다가 뭔가 손 베일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건데 재배학원로는 뭔가 좀 넘기기가 굉장히 부드럽다. 자, 다만 내용이 시험에 최적화되어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 이 최적화가 뭔지는 제가 이따 방금 말씀드릴 거고요. 자, 최초 전체적인 내용을 핵심만 훑어보기에는 방통된 교재가 더 좋아 보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재배학을 시작을 할 때 제가 뭐부터 시작할 거냐면 농약학 먼저 시작할 거고 그 다음에 병리학, 그 다음에 해충학 이런 식으로 갈 거거든요. 이 세 개가 끝난 다음에 재배학 시작하잖아요. 그쵸? 재배학 시작하기 전에 재배학 아니면은 제 인강 다 듣고 나서 재배학 언론 이거 방통된 걸로 한번 쫙 읽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약간 뭐처럼 돼 있냐면은 그냥 읽기가 좀 편해요. 제가 읽어보니까 읽기가 좀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시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삼고 재배학 언론이랑 방통대 교재 어떻길래 제가 이렇게 추천을 하느냐. 추천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걸 하라고 하느냐. 자, 이렇게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삼고 거랑 방통대 거랑 타수엄서 이렇게 세 개를 비교를 해봤어요. 자, 첫 번째,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실제 기출문제입니다. 동상에 대한 사후대책 방안을 5가지 나열하시오. 23년 3회에 나온 겁니다.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기사에서 나온 문제예요. 자, 보시면은 삼고 재배학 언론은 이 동상의 사후대책 방안 5가지에 대해서 1번부터 5가지 딱 이렇게 제가 한 글자도 빠짐없이 다 똑같이 쓴 거거든요. 한 글자도 빠짐없이 다 똑같이 쓴 건데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1부터 5까지 딱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삼고 재배학 언론. 인공수분, 저가에 늦춘다, 영양상태 회복을 피한다, 병충해 방지에 힘쓴다, 심하면 대작을 한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방통대 교재 어떻게 되어 있냐? 방통대 교재 일단은 5개가 아닙니다. 4개예요. 4개. 자, 이것만 봐도 여러분들 좀 느낌이 오시지 않나요? 동상에 대한 사후대책 방안 5가지 나열하라고 했는데 만약에 출제진에서 이 방통대 교재를 가지고 기준으로 삼고 문제를 냈다고 하면은 4개 쓰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3개 쓰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어쨌든 방통대 재배학 언론은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이 4개조차도 서술형으로 되어 있다. 서술식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굳이 서술식으로 안 해도 되는데 서술식으로 외울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한 번 더 요약하는 그런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얘는 방통대 같은 경우에는 4개니까 1개 더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를 줄여주는 압축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방통대 교대로 하실 분들은. 자, 그 다음에 타수엄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요게 없더라고요. 사후대책 방안이 아니고 그냥 예방, 뭐 대책, 그 다음에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아예 이 사후대책이라는 말을 안 쓰는 데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타수엄서는 아예 참고를 안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 추천드리고요. 아예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그냥 이거 둘 중에 하나 하시면 돼요. 둘 중에 하나 하시면 됩니다. 이거 선생님 만약에 선생님 말을 좀 못 믿겠다 하시면은 그럼 진짜 안타깝지만 그럼 선생님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진짜 안타깝지만. 근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지금 시험 문제를 저는 1부터 끝까지 다 대조를 해본 상태예요. 당연히 해봤겠죠. 강사니까. 해봤겠죠. 그쵸? 다 해봤는데 여기서 나오더라. 그냥. 여기서 냈고 여기서 나오더라.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제가 시험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공부의 방향성은 어떻게 잡아가고 교재 추천까지 이렇게 해드렸어요. 교재 추천까지 해드렸고 자, 만약에 강의를 듣지 않으실 분들은 여기까지만 들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셔도 무방할 것 같고 자, 이제부터는 강의를 약간 좀 고려하시는 분들 또는 강의 들으실 분들한테 제가 미리 저도 이제 어필을 하는 거죠. 제 강의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필을 하는 건데 제 강의는 이렇습니다. 라고 한번 어필을 한번 해볼게요. 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한테 이거 솔직히 그렇잖아요. 막 OT 때 엄청 막 말을 잘했어. 또는 OT를 들으니까 좀 괜찮아
해서 그 강의를 딱 들어봤는데 본 강의 들어가니까 완전 별로야. 그런 적이 있죠.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저도 수험자였기 때문에 저도 정말 많은 그런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배신감을 느끼지 않게끔 제가 실제로 들어간 내용들, 실제 어떻게 정리했는지 그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게 좋으면 들으시면 되는 거고, 이게 별로다, 난 이렇게 안 할 거다라고 하면은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자, 이런 선택에 관련해서 이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강의를 어떻게 준비했는지 좀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쉽고 간결하게 말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방통대 교재 설명드릴 때 이렇게 서술형으로 되어 있는 거랑 그냥 이렇게 한 줄로 되어 있는 거랑 점수 누가 더 많이 받을까요? 똑같아요. 아예 똑같다. 이게 만약에 4점짜리다. 그러면 부분 점수 1점이다 라고 하면은 부분 점수 1점 똑같이 받는 겁니다. 왜? 이것도 틀린 말이 아니거든. 그리고 이것도 틀린 말이 아니거든. 물론 논술 형태로 간다고 하면은 이게 더 좋은 점수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여러분들 단답형이라고 보시는 게 더 나아요. 단답형이라고 보시는 게 낫고,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게 자, 출제자랑 검사하는 사람이랑 같은 사람일까요, 여러분들? 당연히 아니겠죠.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아닙니다. 출제자는 굉장히 소수의 분들이 하실 거고요. 검사자는 꽤 많은 분들이 검사를 하시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은 출제자분이 말씀을 하시겠죠. 어떻게? 모범 답안입니다 하고 출제자분이 모범 답안을 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모범 답안은 아마 재배학 거기서 주셨을 거예요. 재배학 원론, 3고 재배학 원론 주셨을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성유법이랑 휴리뷰파법을 설명하는 이런 답이 있었어요.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성유법을 그 책에 의하면은 여기까지 다 쓸 수가 있어. 근데 우리가 이거 다 써야 될까요? 이름을 보통보다 넓고 크게 만드는 방법이다. 중부지방의 맥부장포금 막 이러면서 다 써야 될까요? 다 안 써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안 쓰고 어디까지만 쓰냐? 이 성유법을 알 수 있는 성유법의 의미가 담긴 부분까지만 딱 써준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여기까지. 성유법은 이랑을 보통보다 넓고 크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게 성유법이에요. 이게 성유법이고 그 뒤에는 성유법에 대한 보조 설명 정도로 보시면 되시고, 여러분들은 이 보조 설명을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는 거지 이걸 답으로 가져가시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줄여서 제 모든 강의에 담았습니다. 제 강의 안에 있는 내용들은 다 이게 압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강의 안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휴리뷰파법, 1항을 세우고 1항에 파종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쉽고 간결하게 문장을 다 압축해서 들어가게 됐다. 자, 두 번째, 최대한 많이. 자, 선생님 쉽고 간결하게 하고 있는데 왜 또 갑자기 많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거 굉장히 모순적인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자, 최대한 많이라고 말씀드린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회차가 6회차밖에 안 되잖아요. 기사 1, 2, 3, 산업기사 1, 2, 4. 자, 6회차라고 볼 수 없습니다. 사실 3회차라고 봐야 돼요. 자, 3회차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가 나올지 모르는 상태예요. 제가 만약에 뭐가 나올지 안다고 하면은 사실 알려드리면 이건 불법이고, 그러면 안 되죠. 일단 그러면 안 되고, 예시를 잘못 들었네요. 자, 여러분들, 이 지금 여기 빨간색이 나온 것들이에요. 병징과 표징이라는 주제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이 빨간색이 시험에 나온 것들입니다. 빨간색이 시험에 나온 것들이고, 자, 빨간색이 아닌 것들은 아직 시험에 안 나온 녀석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것까지 다 보셔야 될 겁니다. 다 보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 이거 외우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가지고 여기까지밖에 안 봤어. 딱 여기까지 본 거야. 근데 만약에 시험에서 부패, 외화, 세퇴, 억제를 써라 이러면은 여러분들 큰일 나죠. 얼마나, 내가 이거 외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것 때문에 4점을 그냥 날려버려? 진짜 너무 아까운 일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고 난 최대한 많이 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처음에 합격률이랑 어렵다라는 거 말씀드린 이유가 이거예요.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우리가 이거를 다 외울 수는 없어요. 이거를 지금. 이 3고 436페이지 처음에 시작할 때 이거 계속 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나무의사 같은 경우에도 이거랑 비슷한 교재 하나 외우면 돼요. 나무의사 똑같아요. 나무의사도 이경준 교수님이 쓰신 수목생리학 보시면 돼요. 수목생리학 다 맞추려면은. 그것만 다 외우시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합격률 계속 10% 미만 나오고 10%대 나오고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뭔 얘기인 줄 아셨죠? 여러분들. 그 정도로 책 한 권을 달달 외우기가 정말 힘든 거고, 책 한 권을 달달 보면은 정말 이 분야의 전문가도 될 수 있다니까요. 다 알고 계신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게 힘들다 보니까 지금 인강의 도움도 받는 거고, 그쵸?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확실하게입니다. 확실하게. 제가 이걸 적으면서 뭔 생각했었냐면은, 최근에 이런 소리를 한번 들은 적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합격률이 30%인 기사 시험이 있어요. 기사 시험이 있고, 제가 강사로 있어요. 김희성 강사. 글씨 좀 빨리 쓰겠습니다, 그냥. 자, 김희성 강사가 있었어요. 이 강사가 있었는데, 이번에 10명 정도가 수강했는데, 10명이 수강했는데, 4명이 붙었네요. 4명이 붙었는데, 거기 관계자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10명 중에 4명 붙었으니까 합격률보다 더 많이 붙은 거니까 잘하셨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저는 이거는 다른 얘기도 아니고 그냥 틀린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 지금 이 30% 중에는요, 대부분이 뭐 하시는 분이냐면은 독학하시는 분들이에요, 독학. 독학하시는 분들보다 인강 들으시는 분들이 합격률이 떨어진다는 거 말이 안 되죠. 인강 들으신 분들은 사실 가치를 투자하신 거잖아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재화, 소중한 가치를 저한테 또는 뭐 다른 강사분들한테 투자를 해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강사들은 정말 그 가치를 받은 만큼 또는 그 훨씬 이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30%가 아니고 전 적어도 2배, 3배는 합격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10명이 들었으면은 정말 적어도 6명은 합격을 시켜야지 그게 그나마 그래도 뭐 잘 하셨네요. 이 정도 말을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좀 어이가 없었지만 이제 저도 사회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도 어쨌든 간에 그 재화를 투자하신 만큼 받아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최선을 다해서 가르칠 겁니다. 네. 일단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을 확실하게 합격시키려면은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이게 보니까 약간 강제성이 필요하더라고요. 강제성. 여러분들 일단 웬만하면은 제 강의 안은 다 공부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강의 안에 공부를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한테 뭐 이론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론은 설명드리고 어떻게 할 거냐? 기출문제 당연히 풀어봐야 되겠죠. 그다음 플러스 기출문제 연습란을 만들 거예요. 이미 만들었어요. 자, 기출문제를 주고 기출문제 답을 지우고 그 다음 페이지를 넣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다음 문제는 이제 답 없이 여러분들이 푸시는 거예요. 모르면 다시 앞장 보시면 되시고. 자, 그 다음에 예상 문제까지 뽑았습니다. 사실 이게 시간이 가장 많이 걸렸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병진 같은 경우에 이 빨간색들 나왔잖아요. 그럼 얘네는 풀어볼 시간이 없잖아. 그냥 달달달 외워야 되잖아. 그쵸? 그래서 얘네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실 수 있게 모두 다 예상 문제로 넣어놨습니다. 예상 문제로 넣어놨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전체 다 풀어보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기출문제랑 예상문제까지 푸시면 여러분들은 병진, 표진 관련한 모든 문제를 푸시게 되시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셨죠? 예상문제까지 풀어보시게 되실 거다. 자, 그래서 밑에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 기출문제는 종자기사랑 유기농 기사도 같이 해서 푸실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제가 예시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병원성 미생물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 공부한다를 볼게요. 그러면 제가 쭉 설명을 드리겠죠? 쭉 설명을 드리고 이건 뭐다 설명을 드리고 아마 뒷장에 가시면 어떻게 보일 거냐면은 이렇게 보일 거예요. 뒷장에 가시면 노란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고 하늘색도 있네요. 이게 뭐냐면은 자, 노란색은 여러분들 무조건 암기하셔야 되는 것들. 제가 이렇게 나눈 이유가 뭐냐면은 굳이 시험에 안 나올 녀석들까지 여러분들이 시간을 쓰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의 시간을 정말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굳이 이런 것까지 다 외웠다가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것들 못 외우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노란색인 거는 무조건 암기다. 무조건 암기다. 무조건. 노란색인 거는 다 외우고 시험장 들어가세요, 일단. 노란색인 거는 여러분들 지금 이 강의 듣는 시점, 제 강의를 듣는 시점부터는 이 노란색은 무조건 다 암기하셨다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실 거예요. 무조건. 여러분도 그 마음가짐은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노란 색깔로 영양기관에는 균사와 균사체가 있고 번식기관에는 이제 포자가 있다. 그 다음에 이 초록 색깔 나오죠? 초록 색깔이 뭐냐면은 노란 색깔 다 외우고 나서 그 다음에는 초록 색깔까지 외워주시는 거예요. 전 사실 초록 색깔까지는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초록 색깔 뭐 전염할 때는
전월할 때는 증식을 계속 이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좀 복잡한 과정이 없는 무성세대를 이어가야 되는 거고, 월동할 때는 유전적으로 약간 더 형질이 나아져야 되기 때문에 유성세대를 만들어서 유성세대로 이렇게 월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첫 번째 외우시고 두 번째 외워주시면 되시고, 자, 그 다음에 이해를 하는 파트가 있는데, 이해를 하는 파트는 이렇게 하늘색으로 제가 그려놨어요. 이해를 해야 되는 파트는 하늘색으로 그려놨는데, 이해를 해야 되는 거 여러분들 무조건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해를 한다고 해서 그냥 읽으면 되겠지, 이 정도가 아니고 어느 정도까지 이해를 해야 되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균사라고 치면은 균사가 어떤 모습이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이해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라는 그런 거예요. 균류를 이루고 있는 실모양의 다세포 섬유 구조체. 자, 뭐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뭐 이런 식으로 생겼죠. 가지 모양으로 생겨서 식물체가 이렇게 세워볼게요. 그럼 식물체에 들어가가지고 영양분을 기생해서 빨아들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균사잖아요. 아, 균사는 이런 식으로 생겼구나. 가지 모양처럼 생겼구나. 이것까지는 알고 계셔야 된다고요. 오케이? 이 정도는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균사체는 뭐겠어요? 균사가 뭐 여러 가지, 가지 이렇게 쳐가지고 막 이렇게 모여있는 형태겠죠? 이렇게 균사들이 막 모여있는 형태, 균사체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들 상상력이에요, 상상력.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들, 병원성 미생물들, 농약들, 그 다음에 해충은 보이지만, 그런 것들, 재배약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눈에 보이면은 상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눈으로 봤던 걸 그냥 그대로 생각을 하면 되니까. 근데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균사 우리 눈에 보여요? 균사체는 보일 수 있지만 균사 자체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 포자 우리 눈에 보여요? 포자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포자가 굉장히 뭉쳐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겠지만 포자 자체는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상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부는 항상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이건 이렇구나, 이건 이렇구나. 상상을 하셔야 된다. 여러분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의 분류 이렇게 표가 쫙 있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그냥 그대로 외운다고 하면은 머리 아프죠. 골치 아프죠. 이거 다 언제 외우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나눠 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난균강은 색조류계에 속하고, 그다음에 모잘록병, 역병, 녹균병 등이 있고, 격벽이 없는 다핵균사고, 격벽이라는 건 이렇게 균사가 있는데 균사 안에 이렇게 칸막이가 하나 있는 거예요. 칸막이가 있고 원래는 여기 핵이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 격벽이 없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 슝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핵이 몇 개죠 지금? 균사 하나 안에 핵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핵균사가 되는 겁니다. 격벽이 없으면은 다핵균사가 되는 거. 이건 뭐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죠. 그 다음에 유성생식에는 난포자를 만들고 무성생식에는 유조포자를 만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노란 색깔은 쫙 다 암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노란색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런 것만 여러분들이 일단 암기 다 하시고 끝까지 다 하신 다음에 내가 이제 노란색은 문제 없어 라고 하면은 그때 초록색 보시면 되시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시고, 자, 여기까지 이렇게 이론을 봤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쫙 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론을 봤다 하면은 그 다음 뭘 풀어봐야죠? 이제 기출문제 풀어봐야 됩니다. 기출문제는 약간 이렇게 곤색으로 해놨어요. 이론은 약간 초록색, 기출문제는 곤 색깔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내용에 맞게 괄호를 채우시오 해가지고 무슨 바이러스, 무슨 과에 속한다. 그래서 핵다가체 병 바이러스, 그 다음에 베큘로 바이러스 과에 속한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어요. 이것도 문제가 있었고, 뭐 이것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출문제 여러분들을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거 아닙니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답을 제거를 할 거예요. 답을 제거를 하면 여러분들이 연필로 쓰시고 지우고 나중에 계속 하시든, 아니면은 그냥 여기 A4 용지, 여기 이렇게 A4 용지 하나 된 다음에 여기다가 1번 답 뭐, 2번 답 뭐, 3번 답 뭐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 앞을 다시 한번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핵 다가치면 맞구나. 이런 식으로. 베큘로 바이러스인데 못 썼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확인하시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사실은 그냥 달달달 외우는 것보다 문제로 접근하는 게 이게 한국인의 교육 방식에는 좀 맞는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제로 좀 접근하게 되면은 더 많이 잘 공부가 돼야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겁니다.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곰팡이의 분류군을 쓰시오. 자, 이런 곰팡이가 있고, 이런 곰팡이가 있다. 이런 곰팡이 강이 있는데, 오케이. 또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잠깐만.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잘못 설명드렸어요. 봐봐요. 자, 여기 곤색, 여기서 잘 안 보여가지고, 여기서 둘 다 똑같은 색으로 보이네요. 자, 여기 보이시면은 곤색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딱 기출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왔죠? 약간, 우리 여러분 데크 알죠? 데크. 데크 계단. 목재로 만든 계단 있잖아요. 데크.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생긴 계단. 여기 사람이 밟고 이렇게 가는 거. 데크 계단 있잖아요. 여기 이거 색깔 레드우드 색깔 있어요. 레드우드 색깔. 갑자기 생각나네요. 레드우드. 레드우드 색깔 같은 그런 느낌. 레드우드 색깔 같은 느낌 뭐냐면은 예상 문제입니다. 예상 문제. 제가 만든 문제들이에요. 제가 만든 문제들. 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겠죠. 다음에서 설명하는 곰팡이 분류군을 쓰시오. 그래서 곰팡이 분류군에 대한 설명을 해놓고 이게 무슨 곰팡이인지 이렇게 쫙 나열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쫙 해서 그렇죠.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시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예상 문제 만들어 놓고 예상 문제도 마찬가지로 예상 문제 연습하는 란까지 만들어 놨다. 이렇게까지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론 파트, 그 다음에 이거 기출 파트, 그 다음에 예상 문제 파트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신 겁니다. 이거보다 사실 훨씬 더 많겠죠? 예상 문제는 훨씬 더 많아지고 기출 문제는 뭐 저 정도겠지만 예상 문제는 훨씬 뒤에 더 많겠죠. 이건 예시로 간 거니까. 자, 여기까지가 제 강의에 대한 소개였고 늦었지만 제 강사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필기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누군지 잘 아시겠지만 필기를 듣지 않고 실기 드신 분도 굉장히 많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실기 자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제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실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 실기만 들으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저를 소개하자면 일단 이름은 김희성이라고 합니다. 김희성이라고 합니다. 유튜브 나무쌤이라는 곳을 운영을 하고요. 유튜브 나무쌤이라고 운영을 하고 여기서는 나무의사라는 그 자격증이 있습니다. 이 자격증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더센에듀에서 식물보호기사 강사, 에듀피디라는 곳에서 산림기사 강사를 하고 있고요. 농업 쪽, 그러니까 농업 쪽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무의사는 여기서 이제 강의를 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출판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재가 좀 있고요. 교재가 한 3권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조목토경 시설관리에서 실무로 한 6년 정도 있었어요. 6년이라고 하면은 취준생님들 입장에서는 조금 길다 정도로 느끼실 수도 있고 실제 막 20년, 30년 정년에서 나오신 분들은 에이 6년이 뭐 회사 생활 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맞아요. 길면 길고 짧으면 짧다 하는 시간 한 6년 정도 이제 실무 경력이 있는데 제가 그나마 좀 나은 점 뭐였냐면은 조경토목 시설 관리를 하면서 이게 업무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었어요.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강의 진행을 할 때 제가 그런 것들 좀 곁들여서 말씀드릴 수 있으면은 좀 그런 것들 곁들여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 농업 관련 강연을 아주 간헐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 메일은 요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데 트리쌤, 나무쌤 554 gmail.com이고 여러분들 뭐 궁금하신 것도 좋고요. 궁금하신 게 아마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뭐 강의 어떻게 진행되는 거냐, 뭐 강의 추가적으로 해줄 수 있냐 이런 거 다 좋습니다. 다 좋고 이러신 분도 계셔요. 근황을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세요. 진짜로. 근황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은 저랑 그냥 수다 떨으시는 분도 계시고 뭐 상담해 주시는 것도 계시고 고민 상담도 좋고요. 뭐든 좋으니까 여러분들 메일 보내주세요. 전 지금 여러분들 얼굴을 몰라요. 여러분들 얼굴도 모르고 여러분들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여러분들 개인정보에 대해서 뭐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저를 보고 있고 저도 이제 지금 여러분들을 뭐 카메라 상이지만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게 운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우리가 온라인상으로 보긴 하지만 어쨌든 얼굴 마주치고 계속 볼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게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하고의 정말 좋은 운명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뭐라도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뭐든 되실 분이라고 생각해요. 뭘 해도 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도 저를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서로 신뢰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강의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우리 그 뭐라고 하지? 이거 보여지는 거? 그 쇼윈도우 부분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 이 강의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우리 같이 좀 상호 간의 신뢰를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강의할 때 강사를 못 믿으면은 그거 못 들어요. 진짜 못 듣게 되면 여러분들 그냥 쟤 한번 믿어보자. 그냥 쟤 저렇게까지 난리 피는데 한번 믿어보자. 이런 마음으로 한번 가주세요. 아시겠죠? 이런 마음으로 한번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하다. 자, 그 다음에
식물보호기사 때 유념해야 될 사항 준비물, 사실 이게 첫 번째 보통 나와야 되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아까 그 시험 관련 공부 방향성이랑 이 강의 관련 설명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앞에 두고 이건 사실 뭐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아요, 보면은. 근데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작업형이 없어지면서 농작물 수목형 선택도 없어졌습니다. 우리 예전에 작업형, 식물보호기사 작업형 했을 때는 너 농작물로 시험 칠래? 수목형으로 시험 칠래? 이랬어요. 그러니까 농작물로 시험 치면 농작물 사진 나오고 수목형으로 시험 치면은 수목형 사진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죠. 지금은. 그래서 둘 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이런 질문 있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 작물만 공부해야 돼요? 나무만 공부해야 돼요? 자, 지금 문제에서도 결판이 났어요. 필답형에서도. 필답형에서 결판이 났습니다. 둘 다 공부하시는 거 맞아요. 둘 다 공부하시면 됩니다. 작물도 공부하고 수목도 공부하고. 자, 그 다음에 산업기사를 봐야 되나요? 기사를 봐야 되나요? 산업기사가 더 쉽나요? 라고 하는데 이제 그렇지 않아요. 물론 산업기사가 더 쉬운데 산업기사에서 어려운 문제는 기사에서 나왔던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은 산업기사를 보시더라도 어려운 문제 맞추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려면 어차피 기사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기사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산업기사랑 기사랑 둘 다 그 자격이 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둘 다 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둘 다 있다고 해서 뭐 없습니다. 다만 기사를 선택을 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산업기사만 선택할 수 있으면 그냥 산업기사 해야 되겠죠. 어쩔 수 없이. 근데 산업기사랑 기사랑 둘 다 가능하다 하면은 무조건 기사 하세요. 무조건. 무조건 기사를 하시라. 지금 이거는 이미 여러분들 선택한 상태로 이거 실기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지금 혹여나 필기 보시기 전에 접수하시기 전이다. 그러면 무조건 기사로 접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진 관련 자료 모두 흑백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필답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서면 종이로 줘요. 종이로 쫙 주게 되는 시험지로 주게 되는데 여러분들 컴퓨터로 치르는 것도 굉장히 인건비도 많이 들고 힘들고 그다음에 시험지로 치는 게 가장 편해요, 사실. 이 시험 보는 입장에서는. 근데 그 시험지가 일부 사진을 컬러로 해서 제공을 한다? 자, 여러분들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거 회수하는 것도 문제고요. 이거 회수하는 것도 문제고 그거 종이 수가 어떻게 맞는지 그거 확인하는 것도 문제고 보안상의 문제도 엄청나게 있고 또 돈도 엄청나게 많이 들 겁니다. 다 컬러를 뽑아야 되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흑백으로 주어진 건 이해가 갑니다. 흑백으로 주어졌고 지금 흑백으로 주어져서 1, 2, 3회 다 나왔고요. 기사, 산업기사도 1, 2, 4회 다 나왔습니다. 병해 맞추기, 충해 맞추기 자료 모두 흑백으로 주어지는데 자, 여기서 근데 문제점이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조금 고려해야 할 사항이 뭐냐. 자, 여러분들. 자, 이거 보지 마시고 이거 무슨 병인지 맞춰보세요. 맞추실 수 있어요? 작물을 맞추실 수 있겠죠. 보리인 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쵸? 보리인 건 알 수가 있는데 자, 이 사진 보시면 지금 요 이삭은 초록색이야. 근데 이 이삭은 뭔가 약간 적색 황색깔이야. 황화가 되어 있어. 자, 이게 뭐냐면은 붉은 곰팡이병입니다. 여기 적어 있죠. 붉은 곰팡이병에 걸렸다는 것은 원래 DVD 칼라로 볼 때는 이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흑백으로 보니까 어때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강의 자료에서 다 흑백으로 일단 바꿔봤습니다. 농촌진흥청에 있는 사진들 있잖아요. 이거 농촌진흥청 사진인데 농촌진흥청에 있는 사진들을 다 흑백으로 바꿔본 다음에 그 중에서 변별할 수 있는 녀석들만 사진들을 썼어요. 굉장히 오래 걸린 작업이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포토샵으로 흑백을 다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변별할 수 있는 녀석들만 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는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변별할 수 있는 녀석들이 시험에 나올 겁니다. 흑백으로 하더라도. 이런 거는 흑백이 아닐 때는 변별이 가능하지만 흑백일 땐 변별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이건 절대 안 나와요. 이거는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그렇고 여기까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쇼펜하우어의 이야기 쓴 이유가 요즘에 책을 하나 있는데요. 이런 책을 읽습니다.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 이게 지금 책 홍보 진짜 아닙니다. 자,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 이런 게 있는데 베스트셀러 1위더라고요. 근데 쇼펜하우어도 제가 워낙 이제 좋아했던 자세히 몰라요. 뭐 책도 그분 거 읽어본 적도 없고 한데 그냥 유튜브 이분 관련해서 보니까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책을 한번 읽어보자 해서 책을 읽어봤는데 제 마음을 울리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요 근래 힘이 뭔가 좀 텐션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사실 좋진 않습니다. 근데 이분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거든요. 염세주의 철학자예요. 염세주의라는 미워한다는 거. 인간을 뭔가 미워하고 비난하고 그런 철학자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뭔가 마음의 위로가 되더라고요. 진짜로. 마음에 엄청나게 큰 위로가 돼서 그래서 요즘 요거 굉장히 집중해서 한 줄 한 줄 막 집중해서 읽고 있는 그런 도중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었냐면은 인간은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생각하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 제가 뭐 여러분들 드린 말씀이라고도 하지만 제가 이랬거든요. 제가 이랬거든요. 제가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영어 잘하는 사람 보면 와 대단하다. 수학 잘하는 사람 보면 아 진짜 너무 부럽다. 그리고 어떤 막 되게 유명하게 연구도 막 잘하시고 그쪽 분야에 있어서 되게 막 박식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 보면은 와 저분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될 수가 있지? 아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만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들처럼 되려고 그들이 뭐 예를 들어서 영어면은 영어 회화 막 끊고 그 다음에 박식해지기 위해서 막 기본서 막 읽고 뭐 이런 거 뭐 물론 나중에는 좋은 결과긴 했지만 어쨌든 근데 보니까 실제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은 내가 살려보려고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안 보고 그냥 남이 가진 떡이 더 커 보였던 거야. 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일단 가장 크게 든 생각은 뭐였냐면은 아 내가 나를 믿지 못하고 있구나 지금. 내가 나 자신을 믿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이걸 잘한다고 생각해서 이걸 추진했을 때 나를 믿고 있다면은 내가 그걸 추진해가지고 그걸 성공시켰을 수 있었을 텐데 나를 믿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이 글을 보고 그때 생각이 한번 들었었어요. 예전에 본 글이거든요,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도 이 메시지를 물론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메시지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 자신을 일단 믿자. 나 자신을 믿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인지 한번 파악을 해보자. 여러분들은 정말 훌륭한 존재예요. 다 하나하나. 여러분들 하나하나 다 소중한 존재고 굉장히 훌륭한 존재거든요. 그게 숫자로도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날 확률 첫 번째 우주가 생성될 확률 플러스 그 다음에 지구 그쵸? 지구가 생성돼야겠죠. 우주 중에서 지구가 생성이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지구에 뭐가 들어와야 되냐면은 생명체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쵸? 생명체가 들어와야 되고 생명체 얼마 남았습니다. 그 중에 생명체 중에서도 인간이 들어와야 되고 인간 중에서도 나의 엄마 아빠가 들어와야 되고 엄빠가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엄마의 그 수많은 건 아니죠. 자, 아빠의 그 수많은 정자와 엄마의 난자들 중에서 하나씩 내 것의 정자와 난자가 만나가지고 내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이 거의 다 이런 확률들을 다 더하면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기적의 아이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기적의 아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적을 이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을 잘 믿고 저랑 끝까지 함께 한다면은 무조건 합격할 수 있으니까 나 자신을 믿고 저도 믿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제대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리엔테이션 강의라서 조금 길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끝까지 들어주셨다는 건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정말 감사드리는 일인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